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저자 너나위. 1장 Y.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챕터 1. 무관심 속에 썩어가는 당신의 돈. 지금처럼 일생을 바쳐 일해서 번 당신의 돈을 그대로 통장에서 썩힐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바꾸는 대책 말이다. 그것이 바로 투자다. 투자는 위험하다고 천만에 내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아주 작은 리스크도 감당할 수 없다며 결과가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챕터 2.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신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진다. 챕터 3. 당신마저 관심 없는 당신의 노후.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당신 외에 이를 고민하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하라.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길 바란다. 챕터 4. 직장 생활 N년차 당신의 현 주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덮어놓고 문제점만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배워가며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 2장 더렉션. 당신과 돈이 가야 할 방향. 챕터 1. 직장인의 투자 전략. 지금 당신이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으로 이동해야 한다. 챕터 2. 돈을 쓰면서 결국 돈을 버는 법. 직장인이 자산을 불려나가려면 그 수단이 꼭 부동산이 아니라고 해도 결국 이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시간을 투자해 소득을 만들고 그중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모아서 자본화한 후 그 자본으로 생산 자산을 사는 데 쓰는 것.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닫고 투자라는 수단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챕터 3. 내가 부동산을 택한 이유.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택한 이유는 정보 대칭과 레버리지 때문이다. 정보 대칭이란 거래에 참여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거의 대등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서만 유효한데 바로 전세라는 임대차 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투자는 결국 투입 비용을 줄여주므로 수익률 또한 그에 대응하여 높아질 수밖에 없다. 3장 왓. 평범한 직장인도 얻을 수 있는 성과. 챕터 1. 전세금 레버리지로 7배 수익을 거두다. 의왕시 25평 아파트. 지금은 시장이 뜨거운 상황이기에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무조건 많은 사람이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진짜 가치는 결국 입지로 결정된다. 투자를 고려할 땐 입지를 우선순위로 보고 그 다음으로 신축인지 구축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입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항목별로 생각해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교통, 주변 환경, 학군 등이 있다. 각각의 항목이 우수할수록 그 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으며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 내가 투자를 결정할 때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해당 물건이 현재 저평가된 상태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잃지 않는 투자의 선결 조건이다. 엄청난 호재가 있어도 그것이 부동산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저평가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 대상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동산 투자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말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챕터 2. 저평가 아파트에서 얻은 1억 2천만 원. 분당 21평 아파트. 투자를 해본 사람은 안다. 투자 대상으로 적합한 물건을 찾기에 수월한 시기가 있다는 걸. 다만 철이 시작되는 6월 초부터 한여름 휴가철에 속하는 8월 중순까지의 여름 비수기,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 11월 초부터 설 명절이 있는 1월 말까지의 겨울 비수기가 그 시기다.
쉽게 말해 저평가란 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을 뜻한다. 가치와 가격 두 가지 요소로 판단할 수 있기에 어떤 물건의 저평가 여부를 알려면 그 가치와 가격을 동시에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투자의 성공 비결은 발품에 달렸다고 하는 이유다. 명심하라. 부동산은 발로 하는 것이지 책상에서 KB 시세로 그래프를 그려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 역시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당신이 초보 투자자라면 충분한 경험을 통해 실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가격 자체가 비싼 집을 투자처로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비싸고 좋은 집이 아니라 당신에게 투자 대비 쏠쏠한 수익을 안겨줄 알토란 같은 투자처에 집중하라. 챕터 3. 수익률 440% 아는 지역을 늘린 대가. 수지 32평 아파트. 임장한 지역과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모니터링하는 건 일종의 모의 투자와 비슷하다. 임장 후 모니터링은 각 지역의 부동산 시세 흐름과 변화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공부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안목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공부법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대비 싸게 사는 것이다. 다만 나는 내가 매입한 아파트의 가격이 언제 제대로 된 가치를 찾아갈지는 예단하지 않는다. 싸게 사고 장기 보유하면서 가치에 어울리는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둘째는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셋째는 역전세 등에 대비하여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이다. 나는 주변의 투자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는 지역이 많아야 투자 시점에 보다 빨리 자신 있게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좋은 투자를 하고 싶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든 아니든 아는 지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장 컨셉트.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지식. 챕터 1. 돈이 없다는 당신을 위한 종잣돈 마련법. 만약 당신에게 투자할 마음은 간절하나 당장 투자에 활용할 돈이 없다면 현재의 지출을 관리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저축액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깔고 앉아있는 돈을 적당한 수준으로 재배치하는 일까지 두 가지를 병행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본 재배치를 통해 무조건 돈부터 만들 게 아니라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실력이 뒷받침된 후에야 비로소 돈을 만들 자격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라. 챕터 2. 직장인에게 꼭 맞는 시세 차익형 투자. 당신이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통해 당장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매월 통장에 들어오긴 해도 좀처럼 뭉쳐지지 않는 크기의 월세 수익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기보다 전세 투자를 통해 자산의 크기 자체를 불려나가는 방식을 활용하는 게 더 주요한 전략이다. 이렇듯 전세 투자는 급여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법이다. 챕터 3.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법. 사는 순간 돈을 버는 것이 투자이고 막연하게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돈을 투입하면 투기다. 따라서 좋은 투자란 사는 순간 버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현재 가치 대비 싼 것을 산다면 가능하다. 물건을 매입한 이후 시장이 나의 바람과 달리 하락장으로 접어든다고 해도 가치보다 싸게 샀기에 안전 마진까지 확보한 상태라 잃지 않는 것이다. 챕터 4. 용돈 몇 푼 벌 것인가, 인생을 바꿀 것인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다는 건 주택을 사고 팔기를 반복하며 그 차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같은 용돈벌이 투자는 천천히 자산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 아닌 짧은 시간 안에 시세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이므로 거래가 자주 발생한다. 단기 시세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거래가 잦아지는 만큼 그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 결국 용돈벌이 투자로는 그때그때 어느 정도의 돈을 손에 쥘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큰 재산을 형성하거나 원대한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부터 가급적 팔지 않을 가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야 한다. 동시에 바로 2년 뒤가 아닌 10년 뒤를 바라보는, 즉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 챕터 5. 인생을 바꾸는 시스템 투자의 원리. 강의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만난 그 고수들의 교훈은 한결같았다. 조급함을 버리고 10년 이상을 봐라. 돈이 부족하면 당연히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소중한 자산, 시간이 있으니까. 챕터 6. 위기가 나만 피해갈 거라는 착각은 버려라. 첫째, 처음부터 전세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적은 물건에 투자한다. 둘째,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예정된 곳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한다. 셋째,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현금을 확보한다. 넷째, 세제 혜택 등을 위해 매입하는 물건을 임대용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매도해 현금화가 가능한 투자 물건을 한두 개 정도는 남겨둔다. 5장 하우,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투자 매뉴얼. 챕터 1. 확실한 투자 기준 세우기. 시행착오 없이 투자 시장에 연착륙하여 좋은 투자자로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저평가된 상태인가? 둘째, 투자금이 적게 드는가? 셋째, 리스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결국 부동산의 입지와 위상 때문이다. 보통 부동산 상승장 초입, 바닥을 확인한 후 아파트의 전세가에 의해 매매가가 밀려 올라가는 시기에도 매수 심리는 좀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투자를 어느 정도 해왔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여러 지역을 알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입지가 우수하고 지역적 위상이란 측면에서도 더 나은 물건부터 먼저 공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적은 투자금이 들어도 저평가된 상태가 아니라면 투자하지 않고 저평가된 상태라도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면 투자하지 않는다. 저평가된 상태에 투자금이 적게 든다고 해도 예상되는 리스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과감히 투자를 포기한다. 챕터 2. 가격이 상승할 지역 선정하기. 당신이 초보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 사는 곳과 그 주변 두세 군데 정도에 직접 가보고 가격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가격의 감을 잡고 난 후 매달 전국 시구 단위로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고 시구 단위 평균 전세가율이 비교적 높고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지역을 몇 군데 정한다. 그리고 조인스 랜드 부동산에서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높은 전세가율과 적정한 투자금 규모에 부합하는 단지가 많은 지역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다음으로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과 미분양 현황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임장 지역을 선정한다. 챕터 3. 임장 전 지역 조사하기.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할 경우 기왕이면 이런 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곳이 바로 입지가 좋은 곳이다.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인가 아닌가로 좋은 입지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곳은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자리, 교통, 환경, 학군, 지역의 분위기나 위상 등이다.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데 왕도는 없다.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모든 단지와 모든 평형의 가격을 파악해봐야 한다. 챕터 4. 지역을 눈에 담는 현장 조사. 중요한 건 똑같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지라면 그 동네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물건부터 우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을 사는 게 핵심이다. 노하우와 기술보다 중요한 건 다름 아닌 태도라는 걸 기억하라. 돈을 쫓으면 오히려 돈이 도망간다. 하지만 투자를 잘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챕터 5. 투자 즉시 돈 버는 실전 투자법. 나는 투자를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단지가 있다면 가급적 많은 부동산 중개소에 방문해 보라고 조언한다. 초보 투자자가 중개소 이곳저곳에 방문해 많은 물건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나에게 최고의 수익을 안겨줄 그 물건을 찾으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렇게 확인한 여러 가지 매물 중 어떤 물건이 투자에 적합한 물건일까? 나의 경우 동과층에서 선호도가 낮은 것이 아니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가 수월하게 될 만한 물건을 우선 선택한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나 금리 인상 소식은 일반인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악재처럼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매도자의 심리가 위축되는 시기에 장마철이나 여름 휴가철, 연말 겨울철 같은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기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결국 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가격이다. 두 번째 요인은 집의 상태다. 가급적 수리를 해서라도 좋은 집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야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 때도 다른 집들 사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입주 가능 시기이다. 쉽게 말해 이 집에 아무 때나 입주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네 번째 요인은 사람이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임대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6장 마인드, 당신의 돈 그릇을 키우고 싶다면 챕터 1. 인식과 태도의 변환이 시작이자 끝.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며 자본주의에 대해, 돈에 대해, 부동산 투자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이를 실행에 옮겨라. 챕터 2. 한 번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들. 투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먼저 말하는 건 조급함을 누르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다. 준비하고 있으면 결국 기회가 당신을 찾아온다. 잘 준비하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지금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 챕터 3. 종잣돈처럼 귀하게 사람을 모아라. 명확한 투자 기준을 갖기까지, 결국 투자에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사람의 질문에는 그의 조급한 마음이 들어있다. 그 질문은 너무 이르다. 처음 접한 영역,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면 빨리 가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천천히 두드리며 찾아가길 바란다. 오래 걸어가야 하는 길 위에 당신뿐 아니라 같은 곳을 향하는 사람들도 함께한다면 그 길이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챕터 4. 갈등에 대처하는 자세.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먼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하나씩 떠올려 봐야 한다. 당신이 나와 비슷한 직장인이라면 가정, 회사, 투자, 친구나 지인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
나는 한번 지나가면 사라져버리고 말 시간을 회사가 아닌 나를 위해 쓰고 싶었다. 그것이 투자를 택한 이유다.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해나갈 일이다. 그리고 투자의 목적은 나와 가족이 돈 걱정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다. 그러니 투자에 성실하게 임하되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말자. 지금까지 너나위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머니레인의 도서 가이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